자, 항상 요 틀을 좀 딱 갖춰야 됩니다. 딱, 다시.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보통 계산 문제는 거의 한 95%는요, 1기간 모형을 물어봅니다. 1기간. 1년 있다 처분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그래서 요거를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10%. 자, 그러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현가.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곧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0번. 자,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순소득 승수하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어림셈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기법이 아니라 고려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고려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요 세 놈이 있죠? 세 놈하고 하나만 더 기억할게. 현가 회수기간법. 이거 하나 딱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 세 놈하고 뭐라고요? 현가 회수기간법. 이게 답니다. 요거 다요. 네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의 현금 유출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하고 현가가 나와야 됩니다. 유출액의 현가 두 놈을 비교하는 거죠. 두 놈. 자, 그러니까 현가라는 게 들어야 됩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 그러니까 현금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 있죠? 요거를 비교한다 해줘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현금 유입과 유출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 이렇게 비교해야 되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 2번 틀렸고 3번 볼게요. 현가 회수기간법은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순현가법이란 보유기간 동안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내가합이 아니라 현가합과 현재 가치하고 현가합에도 상관없고 현가합과 그 다음에 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현가합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가합이죠. 요 제로 시험에 나갔으면 자, 투자 가격을 얘기합니다. 투자 금액. 요 두 가지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내가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가합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는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틀렸네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요, 내부 수익률법. 요 세 가지를 답해야 됩니다. 자,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조금 이따 하게 될 어림셈법입니다. 요 세 가지 답해야 돼요. 요 세 가지.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72번.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성 지수는요, 투자 개시 시점에서 순현가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의 비율이 아니라 순현가 지우시고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하고, 순현가 지우시고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그거의 비율이라는 얘기죠.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액의 현재 가치 비율 아닙니까? 이렇게 의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동일한 투자안에 대하여 복수의 내부 수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저 계산하다 보면은 2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자 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2개 이상 나오고 나면 다 어떻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든 할인율 맞고, 순현자의 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할인율이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자, 다 맞고 1번만 틀린 겁니다. 74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순현재 가치법이란 장래 기대된 소득의 미래 가치 합계가 아니라 현재 가치 합계하고, 맨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줘야 돼요. 현재 가치 이렇게 나와야 돼요. 1번 틀렸고 2번 볼게요.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에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요 액면가로 비교하는 거고 얘는 비율로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에 의한 결과와 이런 방법에 의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선택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으로 무조건 평가해야 돼요. 결론은 요거. 자,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 해줘야 돼요. 3번 볼게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타당성이 있다 해줘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타당성이 있다 이래줘야 돼요. 자, 4번 해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0으로 만든다. 수익성 지수는 뭐라고요? 1로 만든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수년제 가치법에서 이용되는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되는 할인율은요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맞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체계적 위험 있죠.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약간의 위험에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체계적 위험이라 하더라도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는 겁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 투자 주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다 해줘야 돼요. 알겠죠? 시장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다입니다. 다만 평균 잡았을 때 10% 정도 요구한다 그런 얘기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 요구한다 하는 건 잘못된 편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77번 볼게요. 77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현금 흐름 양상에 따라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0 또는 2 이상 존재하는 투자안의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하다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했죠. 자, 무조건 내부 수익률이 2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0이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0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이나 아예 2개 이상 나올 경우는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평가 자체가 뭐라고요? 불가능하다.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만 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하나만 나올 때. 자, 왜 2개 이상 나오냐면 하나는 플러스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럴 때는 예인지 예지에서 몰라요. 이거 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평가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2개 이상 나오거나 0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평가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걸로 해줘야 돼요. 수년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것들은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하는 겁니다. 아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년제 가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1,000원이고 얘도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게 얼마예요? 0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요 이것분의 이거죠. 1이 되는 겁니다. 단일 투자안의 경우. 읽어볼게요.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하지 말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수년제 가치가 0이죠. 여기서 이거 뺀 게 0이죠.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하면요 1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읽어볼게요.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수익성 지수는 얼마라고요? 1이 되는 겁니다.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감도 분석 아까 공부했었죠? 공실률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걸 막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자, 이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맞는 거고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 이상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때는 자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다. 얘는 수년제 가치가 300이고 얘는요 500이다.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요거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수년가죠. 여기서 600 수년가 아닙니까? 909만 원이 수년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팔더라도 곧바로 얼마 받고 팔 수 있어요? 1억 909만 원 받고 팔 수 있죠? 이 909만 원 자체가 그 사람의 재산 가치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산 가치 증가가 얼마라고요? 300. 얘는 500이죠? 그럼 요걸 기각하고 요걸 선택해야 됩니다. 2개 중에. 다시 읽어볼게요.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에는요.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요 수년제 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둘 중에 수년제가 더 큰 놈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79번 보겠습니다. 이게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계산 문제 이 정도는 풀 줄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 79번 정도는 풀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을 갖는 투자한 A의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은 다 할인율은 20%랍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10%다. 그럼 나누기 얼마라고요? 1.1 해주면 된다고 했죠? 아까 했었죠. 그러면 할인율이 20%다. 그러면 할인율 20%면 뭘로 나눠야 돼요? 나누기 1.1로 해줘야 돼요. 30% 하면요? 1.3. 아주 어려운 거 해볼게요. 7% 하면요? 1.07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할인율은 20%이고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1기간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1기간.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A의 그 부동산은 초기 현금으로 5,000원이고 1년 있다 6,000원 들어간답니다. 어디 갔어요? 예, 5,000원 나갔는데 1년에 6,000원 들어오죠?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금방 계산합니다. 자, 저기 볼게요. 맨 오른쪽에 1억 투자하니까 1년 동안 2천만 원 벌 수 있죠?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예, 곧바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똑같은 논리로. 자, 이것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5,000원 투자했는데 1년 동안에 6,000원 들어왔죠? 뭐 얼마 더 버는 거예요? 1,000원 더 버는 거 아닙니까? 1,000원. 그러면 계산하면 이것도 20%입니다. 0.2니까. 이게 내부 수익률입니다.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1.2로 나누면 5,000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5,000원. 요걸 1.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얼마라고요? 0이 되는 겁니다. 순원가는 0, 내부 수익률 얼마라고요? 20%. 정답은 1번으로 했어야 됩니다. 1번. 할 수 있죠? 1번.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81번. 81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라 약간 그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약간 노가다성 손을 많이 봐야 돼서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자, A 하나 부동산만 풀어볼게요. A 하나만. 자, 81번.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1기간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할인율이 7%이다. 그러면 나누기 얼마라고요? 1.07 해주면 됩니다. 나누기 1.07. 자, 그러면 하나만 풀어볼게요. A. A는 자, 이 현재 나간 돈이 3천만 원이랍니다. 어디 갔어요? 3천만 원이 나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년 후에 얼마 들어오냐면 7,490만 원 들어오네요. 7,490만 원. 자, 그러면 이거 나누기 곧바로 얼마라고요? 1.07 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 나와요, 안 나와요? 7천만 원 나올 겁니다. 7천만 원. 그럼 다 됐네요. 다 됐어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D 부동산. 먼저 MPV 하면 수년가죠? 수년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거 뺀 거죠?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이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PI는요, 수익성 지수 아닙니까?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2.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박스에 대고 바로 풀면 돼요. 할 줄 아시면 금방 풉니다. 할 줄 알으면 박스에 대고 막 푸는 거예요. 박스에 대고. 자, 계산한 결과만 적어볼게요. 계산한 결과. 보니까 결과 1,500, 3,000입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2.523. 2.523이 되겠네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B와 C의 수년제 가치는 같다. 자, B와 C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요, 가장 큰 게, 여기 가장 크네요. D가 가장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요, 여기 가장 큰 게 A죠? A.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놈은요, 요즘 가장 작은 놈은 요죠, E. E 아닙니까? 그러니까 C네요, C. C죠? 그 다음에 자, A의 수년제 가치는 D의 2배이다. A는 D의 2배가 되려면 6천만 원 돼야 되죠? D의 2배가 안 되죠? 2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틀렸네요. 이놈의 2배가 되려면 6천만 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3천만 원이니까.
요거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84번 볼게요. 84번. 자, 요거는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84번.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대해서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른 회수기간은 얼마인가? 어쨌거나 그 기간은요, 초기에 투자액은 얼마 나갔다고요? 1억 나갔네요. 1억이 나갔는데, 자, 매년 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단순 회수기간법에 의한 회수기간인데, 자, 1기 때 얼마 들어온다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 1천만 원. 여기서 얼마 든다고요? 2천만 원. 여기도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여기는요? 3천만 원 맞죠? 여기는요? 6천만 원. 여기는요? 1천만 원. 맞죠? 깜짝 놀랐네, 또. 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 1억 투자하는데 몇 년 만에 회수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1년, 2년,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 4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7천만 원 회수했죠? 그럼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4년째 6천만 원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회수하니까 반년 더 걸린다는 얘기죠? 반년. 이렇게 해서 하네. 요거는 매년 말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평균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연평균.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얼마라고? 요거 0.5죠? 0.5, 3.5년 걸린다. 몇 년이라고요? 자, 예전에 요거 물어본 적이 있는, 요거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자, 요거 계산 문제. 근데 3.5년 하니까 3년 5개월 아니냐? 몇 년이라고요? 3년 5개월 해갖고 아무리 찾아봐도 3년 5개월 있어 없어요? 3년 5개월 없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또 막 계산 또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해봤는데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또 계산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틀렸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5년이면 3년하고 반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년은 몇 개월로 돼 있어요? 6개월 아닙니까? 3년 6개월로 답해야 돼요. 3년 말하고요. 6개월. 자기는 1년이 12달인지 처음 알았답니다. 요거 보면서. 그동안 자기는 10달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많은 걸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푸는 문제 있죠? 요거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자꾸 많은 걸 풀게 되면요.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공부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을 공부할 건데 얘는 지금부터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무슨 가정이라고요? 불합리한 가정. 우리 그 노랑책에 파랑책 있죠? 예, 그거는 뭐 뒤쪽에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불합리한 가정을 딱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처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처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해야 됩니다. 동일한 소득이 어떻다고요? 계속 발생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달라지면 이거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매년 동일한 소득이 어떻다고요?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투자액하고 뭐를요? 한 해의 소득.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넷 다 투자액은 똑같다고 치자. 1억씩. 그러면 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반대로 넷 다 소득은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투자액은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소득 아닙니까? 소득인데 자, 여기까지 소득을 볼게요. 몇 번 했으니까. 여기까지 소득은요. 여기서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요 은행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있어 없어요? 섞여 있는 거죠? 여기까지 소득은요. 은행도 가져가야 되죠? 은행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까지는요.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투자액.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은행이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 두 놈을 비교할 때는요.
이건 내가 가져갈 돈만 남아있는 거죠. 세금 전, 세금 후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자, 총 투자액이 뭐냐? 총 투자액은 얘랑 얘랑 합친 거 있죠? 요걸 총 투자액. 지분 투자액은요,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림셈법이라고 있는데, 어림셈법은요, 영어가 아니라고 했죠? 어림 잡아서 대충 계산하는 걸요, 어림셈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적어 놓고 나면 무지막지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자, 일단 요걸 먼저 안 했네요. 자, 요 두 놈은요, 조소득이죠, 조소득. 아, 요 두 놈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조소득 아닙니까? 맞죠? 조소득.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자, 조순 전후. 조순 뭐라고요? 전후.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할 수 있죠? 조순 전후다. 조수는 뭐가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비교하는 건데, 얘는요, 승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승수법. 요거는요, 수익률법이라는 겁니다. 수익률법. 자, 수익률은요, 아까 1억 투자했더니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수익률 아닙니까? 수익률은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수익률은 딱 기억하세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 1년 동안에 2천만 원 벌 수 있죠? 요거를 소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투자액 분해 뭐라고요? 소득.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거꾸로 해준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소득을 집어넣습니다. 소득. 위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요거는 기억할 수 있죠? 네, 저는 거꾸로 해주면 되죠? 수익률은 투자액에서 1년 얼마 버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다. 딱 기억하시면 밑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투자액 들어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거꾸로 해주면 되죠? 하나만 딱 중심 잡고 있으면 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그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4가지를 딱 보면 무지막지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아까 저기 써놓은 것처럼 조순 전후 써놓으세요. 무슨 전후라고요? 조순 전후 딱 적어놓은 다음에, 자, 얘는 밑으로 뭐가 집어넣어요? 소득이 들어가죠? 조소득을 집어넣습니다. 얘는 무슨 소득이라고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투자액을 올려놔야 됩니다. 총투자. 얘도 뭐라고요? 총투자액. 그리고 요거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세전 현금 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 수지. 근데 전후는 뭐가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액 집어넣어야 돼요. 자, 여기는 지분 투자액. 얘도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들은 다 뒤집어놓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얘는요, 세후 승수. 순소득 승수. 조소득 승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다 뒤집어 놓은 건데, 얘는 조금 이따 뒤집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뒤집어볼게요. 뒤집자. 여기는 뭘 집어넣어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요거는요, 세전. 얘는요, 세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거꾸로 얘는요, 총투자액. 여기서부터는요, 지분투자액 집어넣으면 되죠? 이 박스째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박스째. 조순 전후. 되셨죠? 그래서 일단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은요, 얘는요, 세전 수익률. 얘는 뭐라고요? 세후 수익률. 세전 승수. 얘는요, 세후 승수. 얘는요, 세전 수익률. 얘는요, 세후 수익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총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돈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는요, 보통 이게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종합자가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뭐라고요? 종합. 자, 투자론에서는요, 할인율, 환원율, 수익률, 배당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 수익률, 종합 환원율, 종합 할인율, 종합 배당률,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수익 다 똑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쩌나 비슷하게 나가면 돼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약간 구분하는데 할인율과 환원을 좀 비교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현장에서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매우 자주 씁니다. 무슨 배당률이라고요? 지분 배당률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계산하면 이게 자체가 결국은요, 자본 회수 기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무슨 기간이라고요? 자본 회수 기간이 되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 뒤집을게요. 요거는요, 밑으로 총 투자액이 들어가죠? 총 투자액 들어가, 안 들어가요? 총 투자액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격이죠? 맨 왼쪽에. 총 투자액. 총 투자액 아닙니까? 이거분의 조소득이 차지한 비율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조소득이라는 자체가 저기 경비는 뺐어요, 안 뺐어요? 경비도 하나도 안 빼놓고 이게 요거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갈비집이 한 달에 갈비 파는 돈이 10억인데 요거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경비가 한 30억씩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쫓겨났습니다. 이 비율 분석법적으로.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비율 분석법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 정도는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비율 분석법은요, 이 세 놈은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는요, 대부 비율. 요거는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겁니다. 부채라고요? 감당률. 요거는요, 채무 불이행률이다.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자, 대부 비율은요, 항상 하듯이 맨 왼쪽에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8억짜리죠? 맨 왼쪽에. 그 중에서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이렇게 하는 걸요. 대부 비율 아니면요, 융자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다 똑같죠? 대출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요, 저당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8억을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치에도 상관없고, 부동산 가격 대비 3억을요, 대출액, 융자액 다 똑같은 겁니다. 자,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영어로는요, LTV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LTV. 근데, 자, 요거하고 다른 건 다 비슷한 용어인데, 요거는 다른 용어, 다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인데, 얘는 다른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은 다른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은요, 저기 맨 왼쪽에 볼게요. 왼쪽에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투자했는데,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이렇게 한 걸요,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자, 맨 왼쪽 볼게요. 8억 분의 3억 하면요, 대부 비율. 5억 분의 3억 하면요, 부채 비율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5억을 뭐라 하냐면 지분 투자액이라는 거고.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 그 다음에 3억을요, 저당 투자액. 그건요, 부채액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은요, 저기 가유순 전후할 때 순 영업소득을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건데, 자, 순 영업소득이 3,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 3이라는 얘기죠? 3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는 돈 벌어서 빚을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순 영업소득이 500원이고, 부채 서비스는 1,000원이다. 계산하면 0.5죠?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는요,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클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유효 조소득분의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이 있죠. 이걸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래도 클수록 좋겠죠. 얘들은 작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 요거는 이 금액은 커야 좋죠. 소득일인가? 이런 것들은 작아야 좋다는 얘기죠.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6번 볼게요. 86번. 자, 비할인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까 수년제가치법, 내부승률법,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할인 수익성 지수법 있죠? 이거는 할인 기법이라는 거고, 이런 걸 답을 비할인 기법이다 해줍니다. 자,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입니다.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밑으로 조소득 들어가죠?
위로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투자액. 그러니까 조소득성, 뭐야 이거. 조소득성수법은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하는 방법입니다.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근데 부채 비율은요, 요거는요, 요거는, 자, 여기 자본은 회계에서는 이렇게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밸런시트 했는데 지금은요,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요.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이쪽에는 뭐라고요? 차변, 이쪽을요? 대변. 이렇게 합니다. 여기 반 뚝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는요, 자금의 그 조달 측면을 기록하는 겁니다. 듣기 마세요. 뭘 기록한다고요? 자금의 조달. 여기는요, 운용 측면을 기록하는 겁니다. 뭘 기록한다고요? 운용 측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 2,000원 빌렸고, 내 돈은요, 여기서는, 내 돈은 얼마라고요? 내 돈은 1,000원 투자해서 총 얼마요? 현금 얼마 끌어놨어요? 3,000원 끌어놓은 거 아닙니까? 조죠? 그리고, 자, 그러면 장사해서 일단 번 돈 있어, 없어요? 없죠. 돈 조달해서 현금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자, 드디어 이제 그 장사하려면 건물이 필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고에서 1,000원을 빼서 건물 하나 구입했습니다. 1,000원을 빼서 건물 구입했으니까 여기는 얼마 남아요? 2,000원 남았죠. 이번에는 장사하려면 오토바이 매매상 하려면 오토바이 있어야 없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1,000원 빼서 오토바이를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품을 1,000원어치 구입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1,000원 빠지죠? 1,000원 남네요. 지금까지 장사해서 번 돈 있어 없어요? 없죠. 항상 대차가 똑같아야 됩니다. 대차가. 그러면 드디어 상품 1,000원을요, 전부 1,500원 받고 팔았습니다. 전부 얼마라고요? 팔아치우니까 상품 다 없어졌죠? 그리고 1,500원이 금고에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1,000원에서 1,500원 더하니까 얼마? 2,500원이죠? 2,500원 아닙니까? 그럼 항상 대차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 합치면 얼마라고요? 3,500원인데 얘는 여기다가 3,000원이죠? 그러면 2,000원, 500원 더 버는 거죠? 이 500원을 단기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거래가 요거밖에 없다면. 이게 500원 더 버는 거죠? 이렇게 버는. 이게 회계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심하시면 하세요. 심심하시면. 나중에 이제 나는 이제 동네에서 그냥 아파트 장사나 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인을 내가 운영해서 좀 크게 하겠다. 그럴 경우는요, 법인 같은 거는 이걸 복식회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식,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자산 규모가 70억이 넘어간다면요, 회계 감사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가 이런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왜냐면 직원들한테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처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가계부 작성하듯이 하면 모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현금이 돌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알게 되면 나중에 장사를 크게 한다면, 사업을 크게 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하기 싫으면 간두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요, 요거를 이렇게 자금 운용 측면을 다 싸잡아서 이걸 자산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산. 그리고 요런 걸요, 부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채.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자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자본.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부동산 하겠다 그러면 요건 지분입니다. 뭐라고요? 지분. 요거는 뭐라고요? 저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분의 저당이 부채 비율이라고 했죠? 요거를 자본분의 부채에도 상관없습니다. 자본분의 부채. 자,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네요. 장황하게.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86번에 2번 볼게요. 부채 비율이란 자본 총계에 대한 부채 총계의 비율이다. 자본 총계에 대한 부채 총계 있죠?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유효 조소득이 아니라 순 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원래 다들 어디 가세요? 어디 자꾸 쑥쑥 빠져 어떻게?
그리고 저 사진 저거 좀 빼놓으세요. 제 사진. 함부로 막 올려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돈도 못 받고 제가 왜 저기다 제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이제 염색 안 했을 때 사진이네. 그리고 저거 염색 했을 때 사진. 요즘 제가 바꿔놨습니다. 검정색으로. 원래는 제가 노란색이었어요. 저기 아래쪽에 두 번째 제 있잖아요. 제가 봐도 납니다. 제가. 아래쪽에 두 번째 제. 자, 그놈 있잖아. 딱 저놈. 저기서 리더 아닙니까? 리더.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볼게요. 채무 불이행률은요, 유효조소득에 대한, 자, 볼게요. 유효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 합친 거 있죠? 부채 서비스액을 합친 게 차지한 비율.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볼게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이거 다 똑같죠? 얘네들은, 자, 대부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행에서 많이 빌린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도 올라갑니다. 부채 비율도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계산 안 해도 그냥 높아집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채 비율도 높아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87번. 다음은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본의 회수기간은요, 길수록 유리한 게 아니라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죠?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을수록.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비율 분석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판단 시에는 사용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집니다. 얘는요, 요걸로 할 때는 A가 선택되는데 요걸로 할 때는 C가 선택될 수 있죠. 아주 사용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불합리한 분석 기법입니다. 근데 아까 할인 현금 수준 분석법은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앞으로 들어온 돈, 요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아까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어디 갔냐면 87번에 3번. 순소득 승수는요. 자, 순소득 승수는 요거죠. 요거 뒤집어 놓은 게 요거죠. 그러니까 종합 환원율의 역수입니다. 자, 순소득 승수는요. 지분 배당률과 역수관계가 아니라 종합 수익률과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얘랑 역수관계가 있는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라고 했죠? 이쪽과 얘와 얘가 역수관계가 있고 얘랑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종합 수익률과 역수관계가 있다. 4번에 볼게요. 조소득 승수는요. 얘는 뭐하고 역수관계가 있어요? 총자산 회전율과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과 역수관계가 있다. 그다음 부채 방담률은요. 1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작을 경우는요.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1보다 작다는 것은요. 순영업소득이 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아자가나 부족하다. 상환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9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액의 비율로 어디 갔어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액의 비율이죠.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맞는 겁니다. 100%를 뭐라고요? 초과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게 원래 10억짜리 부동산이었는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저당이라고 하죠. 내 돈을요. 지분해 주는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8억이었고 자, 내 돈은요. 2억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 비율은 얼마라고요? 80%죠? 80% 아닙니까?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빚은 갚은 건 하나도 없는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이게 6억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 가치가 6억이죠? 빚은 얼마라고요? 8억. 이렇게 하면요. 얘는 뭐 1.33, 133%가 나옵니다. 몇 프로라고요? 130%. 이렇게 100%를 초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왜 아파트가 빚을 예를 들어서 5억 끼고서 부동산 아파트 구입해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4억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집 팔아서 빚도 못 갚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대부 비율은요, 100% 초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요, 지분에 대한 융자의 비율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요, 50%가 아니라 100%입니다. 자, 요거는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는 게 느낌으로 알 수도 있지만
대부 비율이 50%이다. 그러면 1,000원짜리 부동산이라면 자,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내 돈 투자액을요, 지분이라고 하는데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1,000원짜리 부동산이라면 얼마 빌렸어요? 500원 빌렸다.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500원 빌렸다. 그러면 자, 대부 비율 50%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500분의 500 아니니까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 번 했는데 1일 경우는요, 뒤로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뒤로 두 칸 닦아니까요, 100%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100%. 이런 거 안 했었나? 이렇게. 자, 1은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0.1은요, 여기서 뒤로 두 칸 가면 되죠? 뒤로 두 칸 가니까 10%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얘는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두 칸 가니까 100%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한 칸, 두 칸. 00 치는 거 아닙니까? 뭐냐, 몇 프로라고요? 100%.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요,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되는데 1보다 작으면요, 투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액을 충당 감당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맞고, 채무 불이행률은요, 유효 조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의 합계액의 비율이죠. 이거 맞는 겁니다.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해당 대출 조건에 부채 감당률을 자꾸 높이는 게 유리하죠. 부채 감당이 높다는 얘기는 돈 벌어서 빚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9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 불이행률은요, 유효 조소득이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인데, 채무 불이행률을요, 다른 말로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돼요. 그냥 2번 볼게요.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죠.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다 똑같다고 했죠? 맞습니다. 3번 해볼게요. 부채 비율은요, 자, 부채 비율은 이것분의 이거죠? 이것분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뭐뭐에 대한이 밑으로 간다고 했죠? 뭐 대한.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해줘야 돼요. 지분에 대한 뭐라고요? 부채의 비율.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일 경우는요, 부채의 비율은 100% 된다. 이거 좀 전에 했었죠? 이거 맞는 거고, 이 앞부분이 틀린 겁니다.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요,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자, 어디 갔어요?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총소득. 조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조소득 또는 유효조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소득으로는요, 가능조소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유효소득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A, B, C 4개를 비교하는데 A는 유효소득 집어넣고 B는 가능조소득 집어넣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똑같이 일치시켜놔야 되겠죠? 그래 비교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얘는 가능조소득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론 뭐라고요? 유효조소득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비교할 때는 부동산끼리 다르면 돼야 안 돼요? 다르면 안 되고 통일시켜야 되겠죠? 유효조소득이면 유효조소득 다 통일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5번 해볼게요.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정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비율을 추정하는데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94번 볼게요. 94번. 자, 94번 같은 것들은 실전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제껴야 됩니다. 얼른. 그냥 제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제껴야 돼요. 얼른. 쳐다보지 말고 얼른 제껴야 됩니다. 자, 총 투자액은 10,000원이고 대부 비율은 60%랍니다. 총 투자액은 10,000원이래요. 10,000원.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자, 어디 갔어요? 총 투자액은 10,000원이다. 그리고 대부 비율은 몇 프로라고요? 60%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게요? 6,000원. 내 돈 얼마 투자할게요? 4,000원.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유효소득은요, 3,000원. 어디 갔어요? 여기는 3,000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순영업소득은 2,000원. 얘는 얼마라고요? 2,000원. 그 다음에 세전은 1,400원. 얘는 1,400원. 그 다음에 세후는요, 1,000원이네요. 1,000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뭔가 뺀 게 이거죠? 여기서 뭐 뺀 게 이거죠? 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0원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뭐 뺐던 이거죠? 그럼 요건 얼마라는 얘기예요? 600원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뭐 뺐던 이거죠? 4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5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개, 3개, 4개, 5개. 먼저, 자, 부채 서비스액은 600원이다. 이건 뭐 계산됐네요? 600원 딱 나왔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영업소득세는요? 이거 나왔잖아요. 400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요거 나누면 되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 600원으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요 계산하면 요거는 3.33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3.3.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4번은요. 순소득 승수. 순소득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순영업소득. 이렇게. 자, 2천 딱 집어넣고. 그리고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0,000원 아닙니까?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그러니까 5가 되겠네요. 5.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저기 내 돈은 얼마 투자했어요? 4,000원.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6,000원. 그러니까 지분분의 저당 아닙니까? 1.5가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1.5. 이렇게. 자, 이거는 자, 연습할 때 하시고 실전에서는 얼른 제껴야 돼요. 얼른 제꼈다 나중에 풀어야 돼요. 나중에. 자, 한장 넘겨보겠습니다. 95번. 비율 분석법과 관련된 다음 산성식 중에 옳게 설명된 것은, 자, 이 1번은 약간, 자, 1번 볼게요. 1번은요, 우리 대출액에다가, 대출액을 다른 말로 융자액 해주죠? 대출액, 융자액 똑같은 겁니다. 융자액에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하게 되면 매년 갚을 원리금 상환액 나와 안 나와요? 원리금 상환액 나오죠? 상환액 나오니까. 근데 요거는 저당 상수를 남겨놓고 넘길게요. 저당 상수를 넘기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나누기 바뀔 거 아닙니까? 융자액분의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네요. 원리금 뭐라고요? 상환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요, 저당 상수는요, 자, 원리금 상환액분의 융자액. 이거 바뀌었네요? 자, 분자분모를 바꿔놓으세요. 바꾸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알려. 왜냐면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바꾸는 걸 알려드렸는데, 요거는 알려드리 안 했죠? 분자분모는 이렇게. 어디 가서 이거 알려준 사람 없습니다. 저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는 안 알려줍니다. 제가 여기서만 특별히 이렇게 분자분모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요거보다 요게 더 중요하네. 자,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뭐 까탈스럽네요. 까탈스럽죠? 요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자, 2번 볼게요. 자본 환원율 혹은 지분 배당률. 어디 가서 요거 얘기하죠?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연금 수지. 총 투자액 지우시고 지분 투자액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분 투자액분의 뭐라고요? 세전 현금 수지. 세 번째요. 공실률은요. 어떻게 상관없는데 공실은 여기서 빼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거 뺀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능조소득분의 공실이 차지한 비율입니다. 가능조소득분의 뭐라고요? 공실이 차지한 비율.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요. 보통 이제 이 영업경비 요거죠. 그러니까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가 차지한 비율 이렇게 주는 게 낫습니다. 요거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순영업소득 지우시고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가 차지한 비율이죠. 순영업소득 지우시고 뭐라고요?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 물론 가능조소득분의 영업경비에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능조소득은, 자, 이거 아직 채우지도 않았는데 막 최대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유효조소득분의 뭐라고요? 영업경비가 차지한 비율.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환원율 혹은 종합환원율은요, 어디 가서 요거죠?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다 틀렸네요. 요거는 밑으로는 뭘 집어넣어요? 총투자액. 위에는요, 순영업소득. 다 틀렸습니다. 다 바꿔놓으세요. 자, 한 장 넘겨보면 97번은, 97번 몇 번 했던 문제인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연습이니까. 자, 갑은 현금으로 5억을 투자해요. 순영업소득이. 자, 연습해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현금을 5억을 투자했답니다. 5억 투자해요.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 이게 얼마라고요? 8천만 원.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이 요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4천만 원. 그러면 세전은 얼마요? 4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8억 원에 구입했답니다. 이거 얼마짜리라는 얘기요? 8억짜리랍니다.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을 빌렸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실전에서는 얼른,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5개 다 계산해야 됩니다. 5개. 자, 맨 먼저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은요, 여기 있잖아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총투자액이 얼마라고요? 8억 분의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 그러니까 10%가 되겠네요. 0.1이니까 10%.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부동산 가격분의 대출액이 차지한 비율 3억. 이게 차지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37.5% 나올 겁니다. 0.375. 자, 세 번째 볼게요. 자본회수기간. 이걸 자본회수기간이라는 거죠.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 그 다음에 총투자액은 얼마라고요? 8억. 이렇게 하니까 1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환원율, 지분배당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수지. 지분투자액이 얼마요? 5억이죠? 요거 중에 세전현금수지가 4천만 원이 되네요. 4천만 원. 자, 요 계산하면 8%가 나옵니다. 8%.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요게.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요, 요거 나눈 거죠? 그러니까 8천만 원을 4천만 원 나눈 겁니다. 4천만 원. 계산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집에서 연습하시고, 실전에서는 얼른 제껴야 됩니다. 얼른 금방 될 것 같지만 이거는요, 사람이라는 게 자꾸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푸셔야 돼요. 뭐라고요? 맨 나중에 푸시고, 그 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고 나야 돼요. 4번 찍고 나야 됩니다. 4번. 이거 딱 찍어. 몇 번 찍으라고요? 4번을 딱 찍어 놔야 돼요. 이렇게. 어쩐지 요게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이거 딱 찍어 놔요. 이거 느낌이. 이렇게. 자, 다음 주에 제가 좀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할 거니까. 자, 그거 체크해 드릴게요.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295페이지에, 뭐예요, 이거?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260페이지, 252페이지에 대표 유형 있죠? 요거하고 오른쪽에 1번. 한 장 넘겨보시면요, 5번. 한 장 넘기시면요, 대표 유형하고 오른쪽에 8번. 한 장 넘기시면요, 10번, 11번. 한 장 넘기시면 14번, 15번. 한 장 넘기시면 18번. 한 장 넘기시면요, 12번 오른쪽에 대표 유형. 이렇게. 자, 한 장 넘기시면요, 16번. 한 장 넘기시면 왼쪽에 대표 유형하고 오른쪽에 18번. 한 장 넘기시면요, 또 한 장 넘기세요. 넘기시면 273페이지에 대표 유형. 273페이지 대표 유형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25, 27. 25, 27. 한 장 넘기시면요, 30번. 한 장 넘기시면 32번. 한 장 넘기시면요, 오른쪽에 대표 유형하고 밑에 37번. 한 장 넘기시면요, 38, 39.
한 장 넘기시면요. 43, 44. 한 장 넘기시면요. 46. 한 장 넘기시면요. 대표 유형 왼쪽에, 오른쪽에 49번. 한 장 넘기시면 52번. 52번. 한 장 넘기시면요. 오른쪽에 대표 유형.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7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59번.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이 나갈 겁니다. 다 풀고 오셔야 돼요. 한 장 넘기시면 1번, 3번. 한 장 넘기시면요. 왼쪽에 대표 유형하고 오른쪽에 7번. 한 장 넘기시면요. 9번, 11번. 한 장 넘기시면 15번. 한 장 넘기시면 16번, 17번. 한 장 넘기시면 18번. 한 장 넘기면요. 왼쪽에 대표 유형하고 오른쪽에 21번. 한 장 넘기시면요. 23번. 어떤 분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 풀겠답니다. 그래서 그 공부 몇 년째 하니까 10년째 한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얘기하지만 다른 거 지금 손대지 마세요. 엉망이 됩니다. 머리 엉망이 돼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하고 나중에 뭐 특강 같은 거 자료 있죠? 이것만 해도 넘쳐입니다. 넘쳐요. 다른 거 하면 시간은 계속 공부 오래 합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네, 그런 거 완전히 제끼세요. 그냥. 아, 제가 건들지 않은 문제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시간이 좀 적어놔 보고 있어요. 저 사진. 딱, 저 사진 딱. 또 어디 가시에요? 또 자꾸.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28번. 한 장 넘기시면 30번. 한 장 넘기시면요. 34번. 한 장 넘기시면요. 35하고 오른쪽에 대표형 있죠? 요거. 한 장 넘기시면요. 38번. 한 장 넘기시면 40번, 41번. 한 장 넘기시면요. 왼쪽에 대표 유형하고 오른쪽에 44번 있죠? 요거하고 한 장 넘기시면요. 47번. 한 장 넘기시면요. 50번, 52번. 한 장 넘기시면요. 53번. 한 장 넘기시면요. 56, 57. 여기까지 풀 겁니다. 다 한번 읽어는 보고 오세요. 그냥 오시는 것보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 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끝낼 겁니다. 건조하세요. 얼른 들어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